아주 유명한 사람이 썼던 건데. 네, 다시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 정계의 대상사와 효사를 가겠습니다. 대상사는 풍산정계, 이 형태를 보고, 이 괴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이치를 깨닫고 실천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이 대상사겠죠. 그건 대상 곧바로 가겠습니다. 상활, 산상 띄우고 유목이 점이니 군자 띄우고 이하여 거 띄우고 현덕하여 선속하나니라. 자, 이게 정계가 갖고 있는 상의 문제인데, 산상 유목, 산 위에 풍에 나무가 있죠. 산 위에 나무가 있죠. 요 나무.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 위에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이 산 위의 나무는 이 산에 영양분을 갖다가 흡수해 가지고 점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정계상이에요. 정계상. 이게 바로 정계상인데, 군자가 이하여 이 이치를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산 위에 나무가 산에 영양분을 받아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이게 설명하는 복잡해요. 뭐 목은 무슨 기운이 있냐, 또 드립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있지만, 일단 단순하게 산 위에 나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 이치를 딱 깨닫고서 군자는 아, 이거 있구나 하고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거현덕. 자기 이 덕이란 것은, 유화에서 이 덕이란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 가장 기준점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명명덕이에요. 대학의 첫 계절은 명명덕인데, 유학의 공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명덕인데, 요 명덕은 내적인데, 사람은 자기 속에 태어날 때 누구든지 덕은 개인의 개성이에요. 덕은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덕은 다 다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능, 체육부터 모두 다 다른데, 그런데 그 밝은 덕이 사람은 자기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 천분대 받았는데, 이 받은 걸 갖다가 속에 있긴 있는데 평상시에는 자꾸 사람은 그 잊어버려 사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죠. 밝히는 거. 그걸 깨닫는 것이 대학에서 말하는 잘 큰 공부예요. 그럼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근본을, 본립 도생을 할 것이,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뭐냐면 명명덕이에요. 명명덕. 자기가 누구냐는 거지. 그러니까 현덕인데, 현덕이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현명한 덕을 계속 거한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계속 공부하는 거죠. 뭐. 거경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 정계의 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 군자는 자기 속에 있는 현덕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 거현덕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자신의 뛰어난 개성의 덕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성찰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행으로. 이건 외적이죠. 내적이라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풍속을 잘 바꾸는 거죠. 풍속을 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선자를 순수할 선자, 잘할 선자 다 돼가는데, 지난번에 했지만도 양이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가는데, 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100마리 양이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는 거죠. 이 100마리 양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양지기가 있는데,
이 100마리 양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양을 갖다가 몰입에 지켜봐야 될 때, 지켜보는 상태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함이고. 이걸 아침, 점심, 저녁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는 게 이건 잘할 선자예요. 잘할 선자. 이 지속이지, 지속. 그러면 결과가 100마리 그대로 돌아오면 착할 선자, 도착할 수 있어요, 착할 선자. 그 착할 선자는 결과의 결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속은 이 속이란 건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 사람 사는 세상의 풍속을 그걸 아주 순수하게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간계, 정계 했지만 정계는 점점 번져가는 건데 자기 자신의 내적 현덕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그걸 깨달으면은 그것이 밖으로 점점 들어와서 선속은 근본적으로 교화예요. 가마가 제일 좋고요. 행동의 가마를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선속이에요. 선속은 억지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 받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죠. 본인이 착하고 본인이 남한테 봉사활동 잘하고 본인이 행동을 통해서 남이 그걸 보고 가마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남한테 가마를 이끄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거현덕 선속이에요, 선속.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거현덕을 해서 자기 속에 내장을 현덕을 계속해서 수양해 나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속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교화, 가마가 돼서 바뀌는 것이 바로 선속이 되는 거죠. 이게 정계의 핵심이죠. 정계는 이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건데 그 변화의 핵심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세상을 감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괴사에서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부부 사이에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식들을 다 잘 키우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손자까지 잘 키우면서 그 하는 모든 행동이 뭐냐? 여기 길은 뭐냐면 자식들한테 교화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자식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괴사에도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전도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 길이 말하면 그 현덕을 해서 세상 사람이 저절로 마음이 바뀌어서 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점점 세상을 바뀌는 최고죠. 그 대상 사이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지도자는 오늘이나 과거나 정말 뛰어난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집안에 한마디 잔소리 안 해도 누구든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전부 다 변해가듯이 최고의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의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 거지를 통해서 가마를 입혀서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 띄우고 유목하여 산 위에 나무가 있어서 기고 띄우고 유인하니 그 높이가 산을 따르는 거고 있으니 산 높이만 따르고 있다. 산에서 영향물을 받거든. 점지 띄우고 이기라. 이게 바로 점의 뜻이야. 점은 산에서 토대, 근본 산의 토대에서 그어서 영향물을 받아가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점지 띄우고 상하여 군자가 이 정계의 상을 딱 보고서 이것 띄우고 현덕지 띄우고 현선지 띄우고 가하여 자기 속에 있는 어질고 선한 덕을 계속 거한다. 거할 것자는 계속 지키니까 수양입니다. 수양. 거경종성이라고 말씀드려요. 거할 것자는 사는 거기 때문에 그치를 진짜 도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자기가 추구하는 거니까. 화미 띄우고 풍속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화해서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게 감화시키는 겁니다. 지도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는 말로 가지고 아무리도 안 되고 법으로 아무리도 안 되는 겁니다. 감화를 시켜요, 감화. 그게 바로 화미의 풍속이에요. 이러면 저절로 사람들이 감화해서 풍속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인지 띄우고 진어 띄우고 형덕에. 사람이 그 현덕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 수양하는 거죠, 바로. 현덕에 나아가는 것은 필요 띄우고 기점이라. 반드시 점차적인 발판을 토대서 가르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점차적인 게 있어. 한꺼번에 안 돼, 공부란 게. 저도 제일 처음에 선생님과 할 때, 주역할 때 정말 잘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거든. 아직도 아주 부족하지만도 그걸 조금씩 이제 눈이 열리는데 아직은 뭐 우리 고수가 수없이 많은 이 주역 세계에서 좀 미비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도 점차 나가는 거죠. 습 띄우고 이유 띄우고는 아니라 그것이 익힌 뒤에 이 익힐 습단은 자기 몸에 완전히 습관화처럼 된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익힌다는 것은. 그 저절로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 논어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첫 계절이에요. 제일 계절에, 이 지우개 크게 한번 말이지. 그 학이 시습지은 불행 여러 한대. 그러니까 그 공부가 똑같은 건데, 사람이 이게 논어 전체를 지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배우는 건데, 이것도 막연히 배운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학에서 나오듯이 각자 자기 덕을 갖다가 밝히는 게 공부예요, 공부. 그러면은 예술은 예술,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자기 분야의 공부를 해요. 그래야 시습지인데, 시는 때때로인데, 시간 날 때마다 습지인데, 시습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거는. 그 분야에 미치도록 몰입을 하는 게 시습지인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말씀드렸죠. 96사문 카자흐스가 첼로, 13살 때부터가 첼로,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국집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첼로 연주를 했는데, 96살 됐을 때, 옆에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살았는데, 앞에서, 아니, 선생님 그렇게 연습했으면 이제 다 공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연습을 합니까? 했더니, 시끄러워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그 말이 아주 명예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냐는 거지. 지금 내가 첼로 현을 잡고 연주를 했을 때, 그간에 느끼지 못했던 내 미묘한 감정의 터치를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연습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란 그렇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시습지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자꾸 깨닫는 거죠. 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만큼 뭐냐면 속에서 희열이 막 나는 기쁨 아니에요. 하기시 불이 여러와. 이거는 내적 희열이거든, 내적 희열. 속에서 막, 아까 그 카자흐스 같으면 연주하다가 첼로 96살 노인에도 막 힘나다가 새로운 감정을 현에 이입시켜서 그 소리를 얻었을 때는 그 희열. 그게 바로 시습지요. 시습지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학은 각자 자기 덕에 맞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했을 때 어떤 공부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이, 그걸 습관에는 그런 후에 편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비가 띄우고 능절이 띄우고 거지라. 아니다, 이게. 무엇이? 능자는 능멸할 능자입니다. 어떤 저런 절차, 대나무 절차를 갖다 능멸하고 무시하는 거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갑자기 툭 이러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것은 갑자기 이거. 대번에 갑자기 이거. 이 대나무가 자라려면 이렇게 이 마디가 있는데, 여기 가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는 게 바로 공부라는 거는. 절차를 겪어야 돼. 그게 저명이죠. 할 때마다 자꾸 해안이 열리는 거니까, 공부는. 재기 띄우고 사연이거든. 자기에게 있어도 또한 그래. 자기 자신의 공부, 일상적인 자기 공부에도 또한 그러하는데, 교화지 띄우고 의냐야. 남들을 교화시킴에 있어서요. 남을 교화시킬 때는 절대로 안 못해요. 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고착되던 습관이 있거든.
그거는 서서히 감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갑작스러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안 되지.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을 다 똑같은 겁니다. 서서히 백성들이 아까 이제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 갓성과 영혼에 스며드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그래서 불 띄우고 이제면 점차적인 물이 스며들듯이 서서히 스며들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불이면 기능 띄우고 이포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나 이게야.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게 뭐지. 그 좋은 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 말이죠. 이풍 띄우고 역속은 이풍 풍속을 바꾸는 거죠. 풍속을 바꾸는 것은 비 띄우고 일조 띄우고 일석 띄우고 소 띄우고 능성이라. 아니야. 뭐시 하루 아침이나 하루 저녁 갑자기죠.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바가 아니야 이거는.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돼. 모든 게 세상 바뀌는 게. 고 띄우고 선속을 그러므로 선속은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세상 풍속을 잘 바꾸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더불어 가는 거. 그거는 피를 띄우고 이제문이라. 반드시 점차적으로 해야 돼. 즉 감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거죠. 이 점자를 감화시키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감화시키듯이 지도자가 이 사람들, 만백성한테 감화를 시켜서 변하게 만들어야 돼요. 입으로까지 막 떠들어보는데 의미 없는 거지,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서 대상사는 끝내고 이제 육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육교사는 전부 다가 똑같은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전부 다 홍점이 홍점. 홍점. 잊어버렸네. 아, 여기구나. 전부 다 홍점이 홍점. 홍점. 육교 전부 다 홍점이죠. 자, 이 홍점에서 간에서 반으로 갔다가 육으로 갔다가 목으로 갔다가 능으로 갔다가 큐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천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육천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홍은 아까 여기 할만데, 큰 기러기는 하늘 높이 가는데, 이 기러기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기러기는 첫째가 이게 여름, 그 다음에 겨울, 여름에는 북쪽에 시베리아 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을에보다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효로 보면 이게 내려오는 게 이게 초6에 해당되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상9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동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계절을 따라가니까 이 때를 갖다가 따가는 게 시중이죠. 딱 시중을 알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얘네들은 전체가 조화 화합을 잘해요. 단체함도. 물이 조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죠. 이렇게. 그 무리 붕자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 말씀드려요. 무리 붕자가. 단체. 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 대표세가 뭐냐면 붕이란 세고. 그러니까 이 홍이란 큰 기러기는 아주 높은 하늘에서 아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름에 북방에서 자라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여름에 겨울을 잘 먹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러한 회전의 한 게 이 시중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전체가 조화로 흘러가는 것이 이 사람 하나하나의 흐름이 절도가 있고 점점 하는 변화를 따라가는 거지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6을 보면은 홍점 띄우고 우간이야. 우자는 전치사라는 걸 하셔야지, 이게. 뒤에 보는 조사라고. 이 간자는 물가 간자입니다. 물가에 기러기가, 큰 기러기가 물가에 나가서. 자, 제일 처음에 기러기가, 지워졌네. 남쪽으로 와서, 날아와서, 이제 물가에, 수조니까. 이거 물에 노는 새거든요. 수조거든요, 수조. 수조니까 이제 물가에서 이제 노는 거죠. 이때는 소자 띄우고 여하여 유원이나 무라. 이럴 때는 갓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데리고 어린애와 같은 거, 이게 아직. 철 모르고 이제 물가에 노는 건데, 이때는 위트럼이 있어. 아주 위트럼 게 세상 물정하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는 뭔가 이끌어주는 인도하는 말이 있어야 돼. 유원. 이 어린 애들한테는 유원이 있어야 돼, 유원. 말로까지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 되면 그 말을 듣고 얘네들이 잘못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무고 허물었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북에서 남쪽으로 넘어가지고 물가에서 막 노는 그 처음에는 이런 거죠. 자, 이건 앞에 볼게요, 저는. 점 띄우고, 제효 띄우고, 개치 띄우고, 홍상하니. 정계가 모든 효는, 제효는, 여러 효들은 모두가 기러기의 상을 취했으니, 홍지 띄우고 위물이 기러기의 물건됨이 지 띄우고 유시 띄우고 군 띄우고 유사니. 이거는 이르는 거, 오는 것도 때가 있고, 가을에 오니까 이게 여름에 북쪽에 11월 있다 오니까. 그리고 군 유수라, 물이 질서가 있어, 나가는 게. 지었지만 이 앞에 리더가 있고, 리더를 딱 쭉 가는 거죠. 이 리더가 제일 힘들어요. 한 번씩 바뀌어진 게 리더가. 이렇게. 그리고 딱 따라가는 질서가 있는 거죠. 부실 띄우고 기 띄우고 시서는 그 때와 질서를 잃지 않는 것은 내 띄우고 위점이야. 바로 점에 있죠.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치나 공부해 나가는 이치나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맞게끔 점점 발전한다는 거죠. 가는 수입니다. 가는 물가란 뜻이다. 수조 띄우고 지어 띄우고 수지 띄우고 면이. 수조가 기름이 수도니까 물갈개는 채거든. 물갈개. 수조 띄우면 물가에서 머무르니 수 띄우고 지근이 아니. 물이 지극히 가까워 있으니 그 진이 그 나감이 가위 점이라. 그 감이 점차 한다고 이럴만 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단을 상월 소자지 띄우고 연하. 소자의 위태로움이 있으나, 즉 갓 내려와서 처음으로 남쪽을 내려와서 물가에서 신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에서 위태로움이 있으나 띄우고 무기라.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 말을 자꾸 해주면 의리상 뜻에서는 허물었게 돼요. 이끌어주면 그 의리에 유언에서 이끌어주는 그 자체는 허물었게 돼. 첫 세상 구청이 여자라면 뭐 신혼초에 왔다면 여자한테 우리 가풍은 이렇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바로. 정말 가가 예풍이라고. 자, 그래서 유기는 음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군자예요, 군자인데 이 유기는 혈인임에서 군자예요, 군자. 음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오의 왕과 교감을 해가면서 이 점의 시대에서 점차적으로 세상을 교화시켜 나가는 이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왕을 바쳐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반석 같은 데에서 물가에서 나오지 반석 같은 데에서
물고기가 잡아놓고 여러 새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잔치를 열면서 단합하는 단합대. 그 단합을 해가지고 서서히 확장시키는 거죠. 자, 볼게. 홍간 띄우고 우반이라 음식이 강간하니 길이라. 자, 기러기가 이 반석 너릇 바다 위에 점점 나가 있어서 물가에서 여기 나온 거지. 나와 있으니 음식이 먹고 마시는 것이 즐기고 즐거워. 즐겁고 즐거워. 자, 즐겁고 즐거운 것은 뭐 때문이냐? 아까 했지만도 여기 이제 내려와서 모든 새들이 올려가지고 서로 단합대 하는 거죠. 여인을 말하면 시집 와가지고 모든 사람 모아놓고 가족 화합하는 것 똑같은 거죠, 바로. 단합되는 거야. 그래서 즐거우니까 길한 거야. 이 길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호와 더불어서 세상에 큰 교화를 이제 피는 거죠. 사람들이 올려놓을 때 같이 즐거워야만이 변화가 없거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단합이 잘 때 가서 서로 화합이 됐을 때야 그 엄청난 파워를 통해서 그것이 변하는 거죠. 미웃고 싸우고 다투면은 후퇴하는 거지. 진보가 안 돼요, 그거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인도 그냥 뭐 특별한 상황이 없어요. 자, 상활. 음식 띄우고 강간은 불 띄우고 소포라. 음식을 먹으면서 전체가 즐겁고 즐겁게 지낸 것은, 또 화합이 즐겁고 즐겁게 지낸 것은, 이건 뭐냐면, 이 소자는 그 전에 제일 끝에 보면 소는 공야다 해가지고 헛되이 공자인데, 사람들이 헛되이 모여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왜? 거대한 점의 시대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화합을 하는 장이거든요. 전부 다 음식을 나눴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잔치 벌리면서 서로 올려가지고 새 세상이 왔으니까 우리 단합해서 잘 끊어가는 이런 형상이거든요. 점점 변해가야 되는 세상의 논리를 갖다가 폄훼해서 단합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음식을 나눴고 모여가 즐겁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실없이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속에는 새 세상의 변화를 위한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이건 헛되게 배부른 거 아니라 그 말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넘어가겠습니다. 9.3은 자, 여기서 반석에서 또 들어와서 이제 조그마한 언덕 같은 데서 육지에 반석 위에서 조그마한 육지 물가에 있는 새가 물에 노는 새가 반석을 통해 육지까지 오른 거예요. 육지에. 자, 육지 올라왔는데 이 9.3은 양이 양자리에 있는데 이 9.3은 항상 문제가 된 건 뭐냐면 하계에 상이면서 상계를 진출하기 때문에 늘 교만이거든.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거, 자기 잘났다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더 심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교만성이 9.3에서는 이 육지는 물새가 육지가 멀리 났거든. 멀리 나가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러기가 육지까지 점점 나가 있는 거야. 목까지. 그때는 부 띄우고 정이면 불복하고 돌아올 복자입니다. 부 띄우고 잉이라도 불력하니 흉하리라. 자, 부는 양께 9.3 양인데 양이 아버지인데 부인데 이 남편은 멀리 육지까지 가서 시야가 좋은 데 서가지고 뭐냐면 위에 있는 연상의 여인은 육사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둘이 놀다 보니까 돌아올지 모르는 거야. 육사는 여자고 육사는 남자니까 이 연상의 여인은 육사한테 빠져가지고 거기서 놀다 보니까 돌아오는 걸 잊어버린 거야. 즉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처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이 애를 뵈는데 기를 수 없어. 이 지워져네, 이 흉이 지워져네. 이거는 뭐냐면, 육사가 불연관계인 육상과 오리를 놀다 보니까 애를 잉태했어. 육사 여인이. 그러니까 이 애는 불연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키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그 불육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 육상과 육사는 이 친비 관계거든요. 서로가 옆에서는 친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친한 관계인데, 더군다나 육사는 초육도 같은 응이업지를요. 육삼도 그 상육하고는 또 응도업지를. 그러니까 멀리 응이 없으니 가깝게 둘이야 그냥 아주 친한 불임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63 띄우고 56이니 남편은 밖에 나가면, 즉, 64의 유혹에 끌려가면은 불복 돌아오지 못하고, 그럴 때 부자는 64의 64의 여인이 63과 어울려서 애를 잉태했더라도 이거는 불륜이기 때문에 기르지 못해. 그래서 흉한 거야. 그래서 이 띄우고 어구면, 자, 도적구자 막으러 짜요. 막으러 도적구자. 도적을 막으면 이롭다는데, 도적을, 여기서 누구를 생각했냐, 도적. 빠졌구나. 도적을 뭐냐면, 육사가 도적이고, 어떤 분들은 그 도적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삿된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93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삿된 욕심을 갖다가 도적으로 봐야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육사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육사의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인 거고. 이 정의천의 전에서 보면 그 중간쯤 가면은 그 3은 부는 사묘고, 그 다음에 여인은 부는 사요라는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상과 이 부는 이 사유로 말하고, 부는 사미로 말한다는 게 정의천의 그 뒤에 보면, 전에 보면 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부정 띄우고 불복은 이군하여 쉬어요. 부잉 띄우고 불력은 실기 띄우고 도요. 이용 띄우고 어구는 순 띄우고 상부해라. 자, 지아비가 육사의 유혹에 끌려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불복한 것은 무리를 떠난 거예요. 무리는 뭐냐면 하계의 무리를. 이 양이 아래에 있는 이요를 잘 어울려가지고 점차적으로 변할 수 있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 혼자 육사 유혹에 끌려가 버린 거죠. 이거는 무리를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끄러운 짓이에요. 이거는. 아주 추한 거야. 여자가, 육사가 임신을 했는데 기를 수 없다는 것은 육사로서 갖고 있는, 육사는 유고를 도와가지고 천하를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유고가 벅차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육삼은 관리기 좋으니까 육삼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를 수가 없는 자식을. 구호는 왕이니까 좀 거북스럽지, 자기 관리하기는. 그러나 육삼은 연하의 남자니까 관리하기 좋으니까 그 유혹에 빠져가 불의는 저지른 거죠. 그래서 육사에 갖고 있는 그 도를, 여인의 도를 갖다가 상실해 본 거야. 그래서 그 도적, 육삼이니까 도적을 막는 데 쓰면은, 도적을 잘 막으면 똑같은 게, 막으면은 이롭다는 것은 순상보라. 그는 순리로서 서로 보존할 수 있어. 이걸 잘 막으면 93이나 64나 순리를 따라서 서로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거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남녀의 관계처럼 이렇게 끊임없는 외적 욕망에 자기를 자신 놓아버리고 잘못 처신하게 되면 평생을 갖다 망치는 게 한 번도 아니지, 인생이란 게. 그런 의미에서 경계서 하지 마라. 이 육사 같은 경우는 알지만 또 초육은 응이 아니고 구호는 왕이니까 거북스럽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연하의 육상과 친하게 되는데 이거는 문제된 거죠. 실제로 이 궤 전체가 위에는 장녀고 아래는 소남이에요. 이 전체로 보면은 나이 많은 여인이 젊은 남자를 가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옛날에는 이런 결혼식이 많았거든, 거기가. 여자가 나이가 많았어요. 여자가 리드돼가지고. 그래서 제 가정을 점차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조건이 나이 많은 여인과 나이가 좀 어린 남자가 가정을 이끌었을 때 제일 원만하도 봤던 거죠, 옛날에는. 장녀와 소남이니까.
우리도 6.25 전에 한말 뭐 일제시기도 뭐 굉장히 나이 차가 많았어요. 특히 일제시했던 일본한테 여자들 잡혀간다고 해서 정식 잡혀간 데서 굉장히 갔다가 결혼도 빨리 시키고 해가지고 사람이 못 써가지고 나이 차이 많은 남자 시집 많이 보냈을 때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24살 차이입니다. 네. 하여간 뭐 엄청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육사이가 육사. 육사는 이제 이 재상 자리인데 이 재상 자리에서 약간 좀 육삼의 유혹도 많고 또 재상이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 자리가 안정되지 않았어. 유혹과 위에 구호에 짓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치 기러기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상인데 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이 나뭇가지가 평평한 것만 잘 선택하면 그래도 허물을 얻겠다는 게 육사예요. 다시 말해서 판단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홍점 띄우고 우목이니 기러기가 나무에 나아가서 이제 이 언덕에 있다가 완전 나무까지 올라간 거예요. 나무까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나무에. 그러니 이 물새가 갈퀴가 있는 물새가 나무에 올라가면 굉장히 불안한 자리죠. 이 정계에서 재상 자리, 관리 자리에서 있으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지. 그런데 혹시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봐야지 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살펴보는 거죠. 혹 판단을 잘해가지고 그 평평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만 얻게 되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성찰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찰에. 육사는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높은 자리에서 천하를 교화시켜야 될 점의 시대에서 이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갖다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평한 나무까지 각을 얻을 수, 혹시 그걸 살펴가서 각을 얻을 수 있으면은 이 혼란한 세계에 허물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은 구오와도 상비기 때문에 친하고, 아까 이제 구상과 상 친한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왕인 구오는 껄끄럽죠, 자기가. 순종을 해야 되고, 반면에 구삼이 남자는 연하의 남자니까 관리가 세우니까 자꾸 마음이 끌리니까 너 판단을 잘해 하는 게 혹자 속에 있는 거지, 실은 어떻게 보면. 판단 잘해. 그러니까 가결한 평평한 가지라는 거 어떻게 보면 바로 구오를 말할 수 있죠. 구오를 잘 보좌해. 그 말 드린 거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혹덕 띄우고 기강은 수원이 띄우고 선이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혹, 평평한 가지, 혹, 구오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수원이 선, 이것도 중요한 거죠. 늘 순리를 따라서 겸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 제가 한번 효림 선생님 지상 경계를 갖다가 어떻게 김홍국 교수는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데 그건 진리를 봤더만 진리. 겸손은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은. 순리를 따라가면서 늘 스스로 겸손하게 되면 바로 이런 구오의 뛰어난 왕을 갖다 보호할 수 있는 시야를 얻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없애야 할 수 있다는 그 말인 거죠. 그 악기 좀 할게요. 각자는 평안지천이, 각이란 것은 편안하게 처할 수 있는 곳이니 구완지 띄우고 조는, 편함을 구하는 도는 유 띄우고 수녀 띄우고 손이라. 사람이 순리를 따라가고 겸손해야 된다는 게 이거 망고의 진리지 뭐. 자, 이제 구호할게요. 구호는 완전히 이 능자는 아까 육자는 육지인데 반석에 쏘마라 육지인데 이 능자는 이렇게 좀 제법 이렇게 시야가 좋은 언덕이 언덕. 시야가 좋은 언덕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왕의 자리, 왕이 이 천하를 봐야 될 시야가 있으니까 이 시야가 좋은 자리인데 이 왕이
능에까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구워볼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그런데도 이 3세라는 것은 오랜 시간인데, 오랜 시간이 동안 이 부인은 6인데, 6이란 부인이 오랜 시간 또 3세가 되도록 아기를 못 가져. 아기를. 자, 홍점 띄우고 우능이니 부 띄우고 3세를 불잉하나 종 띄우고 막지승이라 기라라.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능에서 시야가 좋아가지고 6일을 만나가지고 둘이 합심해서 가정도 이끌고 또 국가로 말하면 좋은 신하를 만나가지고 천하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6위는 위에 있는 6, 3이 양께니까 6이 심해가지고 자꾸 맞고 있고, 또 구사는 같은 음이니까 음을 또 시에서 또 맞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지금 가운데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위를 곧바로 만나지 못하면서 이 두 개의 괴가 9,3인 양녀와 9,4인 음요를 극복한 이후에야 서로 합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만이 부부 합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임신하지 못하다가 끝내는 그걸 이기지 못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6사와 9사를 말해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합방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이 길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 전람 보겠습니다. 능은 고부라, 높은 언덕이라. 홍지 띄우고 소지, 최고 띄우고 최하니. 기러기가 머무는 바 최고의 곳이야. 왜? 상륙은 이제 하늘 날아가 버리니까.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상륙은 하늘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상 띄우고 군지 띄우고이라. 이거는 임금의 자리를 상한 것이라. 수독 띄우고 존이나 비록 존의를 얻었으나 연 띄우고 점지 띄우고 시엔. 그러나 정계의 때은 기 띄우고 도지행위, 그 도가 행하는 것이 고역 띄우고 비거라. 진실로 갑자기 할 수는 없어. 이 방해 때문에 갑자기 둘이 합방을 못해. 만나가 뜻을 모으지 못해. 이여 띄우고 위 띄우고 정의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덕 띄우고 동연을 이와 더불어서 이와 더불어 정응, 바른 응이죠. 음요와 양요 바른 응인데도 응이고, 그리고 중정지 덕, 중과 정의 덕이 또 같아. 좋은 거죠. 내 띄우고 격어 띄우고 삼투하니. 그런데 이에 상과 사가 맞고 있는 거야. 이 사묘와 사가 맞고 있는 거야. 삼 띄우고 비이하고 사 띄우고 비오하여. 삼은 음요인 이와 친하고 사요는 구어인 이 친한 거야 또. 음양에서. 그래서 개 띄우고 격기 띄우고 계더라. 그래 모두가 그 사람들 맡고 있는 거야. 만남을, 그 사귐을 맡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미능 띄우고 직합이라. 그래서 즉시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고 띄우고 3세 띄우고 불행이라. 그러므로 3년 동안은 잉타하지 못하나 3년이라는 것은 꼭 3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이란 말이죠. 연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도, 유필 띄우고 형지 띄우고 이하니. 그러나 중정의 도라는 것은 2호와 6위와 9호의 중정의 도라는 것은 반드시 형통하는 이치가 있으니 부정이 바르지 않은 것이 기능 띄우고 격 띄우고 해지려. 이 구상과 육사의 그 부정한 것들이 어찌 막고 해칠 수 있겠는 거야. 고정 띄우고 막지 띄우고 누사니. 그러므로 끝내는 이길 수가 없으니 두 사람의 만남을 이길 수 없으니 단 띄우고 기합 띄우고 유점유. 다만 그 합함이 점차적으로 변해감이 있는 것이고 종득 띄우고 기라. 끝내는 그 기람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마지막에 상활. 종 띄우고 막지 띄우고 승길은 덕 띄우고 소원하라. 끝내 이기지 못해서 길하다는 것은 원하는 바를 얻었어. 즉 구호가 원하는 구호의 부인을 얻어가지고 또 구호의 천자가 원하는 현인인 군자를 얻어서 천하를 조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이야. 저것도 전을 보겠습니다. 군신 띄우고, 이 띄우고, 중정 띄우고 상교하면 임금과 신하가, 임금은 구호를 말하고 신하는 유기를 말하니까 중정으로서 서로 사귀면은 기도 띄우고 당행이니 그 도가 마땅히 세상에 행해질 것이니 수요 띄우고 간기 띄우고 간자나 비록 그 사이를 간기 간에 뒤에 거는 그 사이 간자고 앞에 거는 이간할 간자입니다. 그 사이를 이간한 자가 있으나 이간한 자는 구상과 육사지요. 종 띄우고 기능 띄우고 승제리요. 종 끝내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서필 띄우고 듣기 띄우고 소원하리라. 서서히 해서 반드시 그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니 내 띄우고 점지 띄우고 그래라. 그래서 이 점점함이 기람이 되는 것이야. 마침내. 자, 마지막 상구. 이 상구는 이 어머니 입장에도 가정을 잘 이끌어 가지고 할머니가 돼서 모든 손주들까지 전부 다 화합하게 잘 막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승을 떠나는 거죠. 한 가정을 잘 끄는 상태에서. 홍기러기도 북방에서 내려와가지고 겨울에 남방에서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날아가지고 원래 고향인 북방 날아가는 거야. 이게 대해탈의 경지면 대자유의 경지죠. 정께는 전체 다를 가정을, 국가를, 사회를 점차적으로 화합하게 만들어서 그 조화를 이룬 그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안정된 사회, 다시 말해 천인합일이 된 조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치 천도가 실천되는 사회 같은 건데 그걸 비유해서 말하면 이게 기러기가 하늘 나는 거겠죠. 이게 상징성이죠. 참 어려운 건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구 띄우고, 홍점 띄우고, 우균이. 이거는 길교, 큰 길교, 이런데 더 설명해서 볼게요. 기호 띄우고, 가용 띄우고, 위인이 기라리라. 그 날개 타는 것이, 날개 타는 거는 기러기는 이렇게 떼지어 날아가, 이렇게. 이런 것이, 뭔가, 위법이라는데, 위가 될 만해. 세상의 법이 될 만해, 모범이. 리더가 있으면 리더를 따라가, 일목요연히 따라가거든요, 이게. 국가나 사회도 한 리더가 있으면 전체가 조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되면 다시 또 새로운 리더 나오면 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기력이야말로 세상에 들어가는 법칙 같으니까 그게 바로 위가 있는 거죠. 날개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길한 것이야. 자, 전을 보겠습니다. 안정 띄우고 호공은 호원을 말하는데 북송 때 호원이라는 사람이 이륙 띄우고 위규라니. 이 육이라는 말은 규라 있어. 왜 육이라는 말은 이 구삼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규라고 해야 되니, 규는 운노라. 구름이 다니는 길이니까 허공이 창공이 창공. 구름이 다니는데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위 띄우고 허공지 띄우고 정이라. 허공 가운데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허공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허공 가운데서. 걸림 없이.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어울려 좋아하는 세상에 걸림이 없는 거죠. 걸림 없는 세상이죠. 이하에 구달 띄우고 위지 띄우고 귀라니. 사통팔번 다 통하는, 이하란 책에서는 사통팔번 다 통하는 것 같다. 위지 귀라 했다니까. 다 통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귀는 통달 띄우고 무 띄우고 접해지 띄우고 이라. 이것은 다 통달해가지고 막히고 가림이 없다는 뜻이야, 이게. 대자유로운 뜻이야. 상구 띄우고, 재 띄우고, 지고지 띄우고, 위안이. 상구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익 띄우고 상진이면, 또한 더욱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 띄우고, 추러 띄우고, 위지 띄우고, 왼이. 이거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 하러 가는 게 바로. 자기 자리를 벗어났어요. 재 띄우고 타시적 띄우고 위 가나. 다른 때에 있어서는 상구에서 더 나가면 이거는 허물이 되나, 너무 지나침이 되나. 띄우고 점지 띄우고 시에. 점의 때에는 거 띄우고 손지 띄우고 극해요. 겸손함이 지극한데 거해가지고 사람이 아주 지극히 겸손해가지고 필요 띄우고 기산이 반드시 그 질서가 다 있으니
여 띄우고 홍지 띄우고 이 띄우고 소지 이 띄우고 비오 띄우고 운공이요. 이거는 마치 기러기가 자기가 머물듯 떠나서 자 가을에 와서 이 겨울 동안 살다가 이제 이 살던 이걸 따라 다시 또 북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떠나서 비운공이라 저 구름이 있는 허공을 날아가는 거야. 자기 다시 고향 또 가는 거죠. 재인 띄우고 초월로 띄우고 상사지 띄우고 이래라. 사람에게 있어 설명한다면 사람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일상적인 이 세상에 일상적인 상사, 일상적인 일 밖에서 초탈해 있는 사람이야. 이게 한계 강해 보는데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 일상 속에 살아가는데 리더가 돼서 천하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일상사에 있는 부귀공명이란 그 세계를 갖다 초탈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리더 되는 겁니다. 리더가 부귀공명에 빠져가지고 그 허우적거리 같으면 그 틀에 봐가지고 밟지 못하겠다. 참다운 리더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 한 거예요. 이러면 초탈의 경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 띄우고 지어 띄우고 시 띄우고 불실 띄우고 기점은 그래서 나감이 이곳에 이르러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최고지요. 바로 상굴까지 여기 이르기까지도 그 점차 해나가는 그 질서를 잃지 않은 것은 현달지 띄우고 고치라. 아주 현명하고 통달하면서 지극히 높은 이치에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월. 기우 띄우고 가용 띄우고 위 띄우고 길은 자, 그 날개 한 모습이 날개 줄지어가지고 날개 타는 모습이 그 세상의 위가 될 만해서 길하다는 것은 불가난이냐 이거는 그 모습이 어지럽지 않기 때문이야. 그 허공에 이 왔다 갔다 이 시원하면서 마지막 나는 모습이 그 질서정연하게 모든 사람이 사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함께 조화롭게 흘러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상과 갖고 있는 것이 길하다는 거예요. 정께로부터 점점 이 세상 밖에서 강께에서 와서 강께 깨달은 광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광명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점차 바꿔가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기러기가 날아가듯이 함께 올려서 아래 사람 위를 바치고 위에 사람 아래 살아가면서 조화로운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계의 이치를 이 정계 속에는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군자지 띄우고 진이, 군자의 나감이 자하 띄우고 이지하고 이상하고 아래로부터 올라가고 유미 띄우고 이져라. 음미한 데, 작은 음미한 데서 점점 밝아져. 이 감화시키는 거예요, 감화. 규보 띄우고 조차. 규보는 반걸음 글자입니다. 아주 조금씩 반걸음 조차. 차례대로 해가지고 막불 띄우고 있어라. 그 질서가 있지 않은 것이 없어. 부실 띄우고 기쓰면 그 차례를 읽지 않으면 적 띄우고 무소 띄우고 부득 띄우고 기라. 그러면 그 기람을 얻지 않은 바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흐름을 따라서 순리를 따라서 차츰 변해가고 차츰 세상을 교화시켜가는 전체 사람들이 더불어서 기러기가 날아가듯이 조화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이 여인이 시집가는 이야기와 바로 기러기를 통해서 제시한 게 이 정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